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장 신청을 미루던 경찰이 이번 주에는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사회부 이종구 사건 데스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승리가 경찰 수사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네, 1월 30일 날 일단 버닝썬 수사가 착수가 됐고요. 언론 네. 보도 이틀 만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폭행이랑 마약, 경찰 유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승리는 사내 이사였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름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월 26일 날 승리에 대한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승리가 받는 혐의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에 일본인 투자자의 한국 방문 때 한 번, 그리고 2015년 지인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두 번, 그리고 네.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이렇게 모두 세 번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횡령은 버닝썬에 투자를 했다가 2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그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네,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월 한 20일 전후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승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그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관련자, 피의자, 증인,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해갖고 증거 진술을 많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혐의 입증에는 이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 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혐의가 두 가지인데 이제 그 혐의가 횡령 혐의는 뭐 계좌 추적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성매매 알선이라는 거는 이제 제공자와 또 제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진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여성들이 성매매 했는가 이런 거에서 이제 특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흥업소로 건네진 뭐 계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갖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17번 승리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매우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승리를 불러서 승리가 이제 구속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17번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많이 부른 거고 그만큼 또 승리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또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소환에 잘 응하는 것이 나중에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포석일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는 것은 구속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 데스크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만큼 조사는 촘촘히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동업자인 유인석 씨 전 유리홀딩스 대표 네. 이 사람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승리와 거의 같다고 봐야죠. 네.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업자이고 또 승리가 유인석 씨한테 많이 기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네. 이제 승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성매매 알선을 할 때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많이 의존을 했고 많이 물어본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매매 알선을 승리가 세 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크리스마스 파티 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라고 네. 인정을 네. 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그 유인석 전 대표가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 신청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슨 약간 중계 방송처럼 곧 할 것 같다, 곧 할 것 같다 하는데 저희가 앞서간 것이 아니라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만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지난주에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흘러나왔는데 그것도 시간이 미뤄져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가 버닝썬 수사에 사실상 이제 마지막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이르면 오늘, 네. 늦어도 이번 주. 그렇죠. 그 유인석 씨도 같이 치는 건가요? 그 유인석 씨가 혐의로 인정한 거 있고 또 횡령 혐의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승리랑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승리를 친다면 유인석 씨도 같이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버닝썬 VIP룸 여배우 논란이 일었었는데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버닝썬 사건이 알려진 게 김상교 씨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네. 지난해 11월 24일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언론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날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 한 화장품 회사의 회식이 버닝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회식에 참석한 여배우가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고 그 목격자는 경찰이 아니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격인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승리와 유인석 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래서 이제 승리나 유인석 씨가 어떤 그런 인연 때문에 그 화장품 회사의 특정 모델을 맡겼고 그 모델을 회식을 할 때 부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본인들이 뭐 이름이 거론되니까 네네. 공개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명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비공개로 비실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른바 신상털기를 통해서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누구누구를 거론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도 이제는 해명을 했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 한효주 씨가 있습니다. 예. 한효주 씨는 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행사에 가지도 않았고 버닝썬에 간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배우 정은철 씨가 있는데 한때 그 회사의 화장품 모델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5월에 다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11월 그 버닝썬 사건이 있었을 때는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식에 갈 이유가 없었다. 네. 그리고 버닝썬에 간 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마지막 한 명은 그 이른바 정준영 승리 카톡에서 언급된 고준희 씨인데 네. 이 두 사람이 그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땡땡땡 누나가 뉴욕에 갔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그 시점에 뉴욕을 간 여배우를 했더니 고준희 씨가 나와서 네. 고준희 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준희 네. 씨는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그 악성 댓글을 단 12명의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 경찰 고발한 게 최근이더군요. 그렇죠. 예.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죠. 네. 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고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서 두 여배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실명이 안 됐고 그 누리꾼들이 신상털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이 정도를 갖고 뭐 내사차수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그 해당 여배우가 마약에 취한 듯한 행동을 했다. 구체적인 행동이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경찰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만약에 경찰의 의지가 있다면 그 네.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컨택을 해보겠죠. 접촉을 네. 해봐갖고 당신이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로 의심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연휴가 지나고 오늘 첫 출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 착수 정도는 최소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버닝썬 수사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큰 갈래는 이제 경찰 유착설, 성접대, 횡령, 마약인데요.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 이제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유착설 같은 경우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윤모 총경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버닝썬이라는 그 거대 클럽이 경찰과의 유착 없이 이렇게 불법 탈법에 온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 명운을 건다고 했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마약은 이제는 많이 진척이 됐지만 지금 남은 거는 과연 뭐 애나가 됐던 누가 됐던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버닝썬이 VIP 손님들에게 마약을 주거나 아니면 손님들에게 물뽕을 먹여서 뭔가를 유착을 하거나 좀 만들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도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VIP룸 여배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가수 로이킴, 최종훈 씨 계속 이제 조사한다는 언급은 나오는데 네. 이 둘에 대한 신병 확보도 경찰이 추진하는 건가요? 로이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이 건 갖고는 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네. 이제 사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 공여 의사표시,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었을 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 그 다음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입건이 됐고 네. 또 한 가지 더 입건이 된 게 이제 직담 성폭행 혐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지지난주만 돼도 우리 사회를 되게 들썩였는데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되게 신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혐의의 무거움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볼 때 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란 속에 자, 이른바 강서 위탁모 사건 이게 다시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위탁모가 생후 그 15개월 된 여자 아기를 위탁을 받아서 키우다가 네. 상습 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사례를 보면 열흘 동안 하루에 한 차례 분유만 200cc를 먹였다고 그래요. 뭐 네. 아이를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수시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자주 먹여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만 200cc만 먹였고 또 그 아이가 지난해 10월 내사 상태에 빠지면서 그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네. 이 사건이 최근에 또 불거진 거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검찰은 25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동학대 치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6년에서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형 기준의 한 2배 정도 17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조금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 또 관심을 받게 됐죠. 그 이유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라고 예, 얘기를 예.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유입니까? 예, 당시 사건은 이제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고 그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송치가 돼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네.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있는데 담당을 했었는데 이 최근 검찰 내부통신만에 사건에 대한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수산나 검사랑 통화를 해봤더니 예. 검찰과 경찰이 잘 시너지 효과를 하면 수사가 아주 잘 될 텐데 만약에 한 곳이라도 삐걱대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제 강수산나 검사의 입장이지만 예. 지금 상당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 갖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불신할 부분을 지금 그렇죠. 딱 네네. 빌미를 제공했어요. 예. 그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시점이 최근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이제 뉴스에 부각됐던 시점, 맞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점인데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그 주장의 근거라 하면은 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을 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위탁모에 대해서만 5번의 학대 신고, 의심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신고를 초동 조사만 제대로 했다라면 가장 나중에 일어난 그 학대 치사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위탁모가 받았던 혐의가 3가지거든요. 네. 예. 화상을 입힌 거, 네. 그다음에 물고문을 한 거, 그다음에 학대 치사를 한 거, 이 3가지인데 그 중에 이 세 번째가 가장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문을 한 사건, 그다음에 그 다른 첫 번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화상 사건 이것만 신고가 왔을 때 제대로 했다라면 그 마지막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러면 수사권 지휘를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으면 네,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대입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는데 그 검찰이 얘기한 거는 신고를 유야무야했다. 그러니까 아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도 안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권 지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대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아마 좀 그 원래 검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휘할 부분이 있고 안 지휘할 부분이 있는데 지휘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마치 검찰이 지휘를 했으면 제대로 됐을 것처럼 약간 예. 호도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죠. 네. 네. 이종구 기자께서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건만 보면 경찰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근데 이게 경찰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아동보호기관에도 이런 신고가 왔습니다. 네. 근데 아동보호기관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거는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뭉갠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할 것인가로 접근을 한다면 아동 학대 기관 보호 기관의 문제도 있고 경찰의 문제도 있고 검찰의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수사권 조정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경찰의 문제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100% 지휘를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렇게 보면 논점이 흐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예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강수사나 부장검사가 얘기한 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 이중포석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사건 이종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